장학일 TV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 부탁드립니다. 홍콩의 공산화로 본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왜 쟤들이 내란 수계라는 말은 우두머리라는 말이에요. 내란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북한의 용어를 수계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북한의 용어, 그러니까 북한의 지령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왜 저들이 내란의 수계라는 단어를 헌재에서 빼버렸을까? 그런 내용을 좀 오늘 좀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하면서 좀 오늘 근데 제일 먼저는 홍콩이 이 홍콩이 지금 공산화가 돼서 완전 중국으로 이제 합한 나라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홍콩은 지금의 별개의 나라가 아니고 중국 나라가 된 거예요. 완전 공산화가 됐거든요, 홍콩이. 그래서 이 홍콩이 공산화로 간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 대한민국도 마치 홍콩이 공산화되기 직전인 2년 후에 공산화가 됐는데, 우리나라가 바로 그 직전에 와 있는 거예요, 홍콩에. 자, 한번 넘겨서 보시면요, 여기 보면 가장 최근에 공산화된 나라가 홍콩입니다. 중국에 예속이 돼서 공산화가 된 나라가 중국이에요. 원래 홍콩은 어디가 다스리고 있었죠? 답은 영국. 어디요? 영국이었어요, 영국. 근데 이 중국에서 50년 동안이나 계속 이건 우리 땅이다, 우리 거 내놔라, 계속 그렇게 활동을 하고 협의해서 결국에는 이제 영국이 홍콩을, 그들도 이제 영국을 물러가라 그러고 막 홍콩에서 그러니까 좋다, 그럼 우리가 물러갔다. 그리고 이제 중국하고 협의한 게 뭐냐면 1997년도에 이 나라가 해방을 시켜준 거예요. 이제 영국이 물러가는데, 이 중국하고 협의한 게 뭐냐면 영국하고 50년 동안은 자치구로 남겨둔다. 50년 동안. 그러니까 2047년도까지는 홍콩이 지금 그대로 체제를 유지하게 한다는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공산주의는 절대 약속 안 지켜요. 거짓말하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중국이 다 플랜을 세워가지고 홍콩으로 넘어가자마자 그 당시에 통일이 될 때에 영국에서 이게 빠져나갈 때 홍콩의 인구가, 전체 인구가 850만이었어요. 850만인데 중국에서 뭘 보냐면, 홍콩의 관광 여행을 1년에 2번씩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 중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거기를 가게 했다고요. 그러다가 홍콩으로 이주한 사람이 얼마나 되냐면 약 350만. 그러니까 1200만이 돼. 1200만.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다 홍콩을 장악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놓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홍콩에 선거를 하는데 중국에서 다 개입을 해가지고 부정선거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정선거가 일어나가지고 거기서 이 부정선거로 입법부에 들어간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법을 공산화법으로 바꿔버립니다. 중국으로 가서. 그래서 이게 전부 다 모든 게 다 변화되는 걸 알고 나서 2019년도에 들어가서, 그동안에 우리나라처럼 나이 드신 어른들이 나라가 망한다, 공산화된다 해도 뭐라고 얘기냐면 틀딱이라는 게 뭐냐면, 틀리라 이렇게 이가 딱딱딱딱 그러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이. 그 틀딱이라고 그래. 저 틀딱들이 뭘 한다고 그러면서 어르신들을 비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도 뭐라고 말하냐면은 골수, 꼴통, 노인네 이렇게 비하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들이 비하했어요. 그러다가 젊은 아이들이 2019년도에 가서 이건 아닌데, 이 나라가 진짜 공산화가 돼가네? 그래가지고 그들이 연인원 매일 와서 노란 우산 피고 데모하고 각 나라한테 우리 도와달라고 하고, 그래도 이미 다 홍콩에서 해외에 나가고 돈 있는 사람들이 다 해외로 빠져나갔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 홍콩이라는 나라가 중국하고 흡수가 돼버리고 공산화가 된 겁니다. 근데 이들이 홍콩을 공산화시키는 8계명이 있어요. 8계명. 8개 계명이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하청민을 중국 이즈문으로 채운다. 이제 홍콩을 먹기 위해서 하청민을 중국 이즈문으로 채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이제 경제가 성장하고 나니까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뭐냐? 가정에서 일하는 이제 이 가사 돌보미, 이런 분들이, 조선족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식당에서 일하는 분들, 또 청소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건물이나 이런 데 청소하는 분들이 중국인들이 하청을 지금 하는데, 지금 유학생 빼고 중국에서 온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 지금 2024년도까지 21년도까지는 86만 정도 되는데 지금은 얼마나 되느냐? 거의 100만이 육박해요. 그 지금 전체 유학생들까지 해서 105만이라고 하는데 그보다 더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면 홍콩을 공산화시키는 8단계 첫 단계는 우리나라는 이미 하층 계급이 진짜 중국인들이 장악을 했어요. 우리가 이러지 않는데 그들이 가서 일을 해요. 두 번째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정계를 티나지 않게 친중 인사들로 채운다. 정치하는 그 속에 누구로 채운다고요? 친중 인사, 돈을 주고 다 하게 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여러분 진짜 깜짝 놀란 게, 우리나라의 입법부, 사법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국회, 그 다음에 법원, 정부, 그 다음에 언론, 이런 거 할 것 없이 친중 인사들로 꽉 채워진 거예요. 여러분, 그 전에 이재명이 쉐쉐 하는 얘기 알잖아. 쉐쉐, 어디 가도, 여기 가도 쉐쉐, 저기 가도 쉐쉐. 왜 싸우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되는 거, 지금 굉장히 지금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거는 중국의 영향이 굉장히 커요. 지금 뭐 우리는 그동안 북한 그랬지만 북한도 물론 영향이 있어요. 그러나 북한보다 더 큰 영향, 마약이 우리나라 정복을 했잖아요. 마약이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지금 1위를 달리고 있어. 문재인 정부 때 중국으로부터 다 열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안토니오 그람시의 그 공산화시키는 11계명 중에 그 나오고 있는 그 맨 끝에 11계명이 뭐냐? 11계명. 과다한 음주, 그 다음에 마약,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중독, 이런 걸로다가 백성을 타락시킨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요, 이 안토니오 공산주의 사상, 지금 입법부도 믿지 못하게 8계명 보세요. 8계명 8번째 보세요. 시작. 사법 시스템을 신뢰할 수 없도록 만들어라. 다 침투에 들어간 거라니까. 언론도 여기, 지속적인 사회 변화로 사회도 혼란하게 하고. 10번째 보세요. 10번째 시작. 그러니까 언론을 믿지 못, 언론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다 병들게 하게 해라, 그거였거든요. 근데 그걸 공산화된 국가들이 이거에 다 적었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진지전으로 다 이 11계명대로 진지전이 붙여서 지금 저들이 싸우는 게 뭐냐? 마지막 단계가 기동전이거든요. 그 저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민노총이 밀고 나오고 싸우고 있는 거거든. 이게 이 안토니오 그람시 11계명을 제가 벌써 3년 전부터 이거 외쳤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정계를 티나지 않게 친중인사로 채운다. 지금 대만도 야당이 많아졌는데 이 야당이 누구냐면 친중 세력들이야.
대만도. 그래서 지금 들리는 얘기는 너무 여당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친중으로 가, 중국으로 가자. 그러니까 대만도 먹히기 직전이에요. 근데 지금 들리는 얘기는 트럼프가 대만을 포기한다는 얘기가 들려요. 지금 심각한 거예요, 지금 나라가.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건, 저게 친중 세력들이 저렇구나 알아야 되고,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세 번째. 자, 시작. 중국 문화와 음식을 은근히 침투시킨다. 지금 여러분 중국에 가면 요즘에 애들도 제일 좋아하는 중국 음식이 뭡니까? 마라탕. 그 다음에 허거. 지금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뭐냐면 중국 음식이 침투해서 중국을 친하게 만들어버린다. 여러분, 이게 홍콩에서 있었던 일이야. 중국 문화 음식을 은근히 침투시킨다. 근데 대한민국이 지금 그렇게 됐다니까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예요? 중국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국산 물건을 쓰게 만든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 중국 사람들은요, 절대 남을 안 써요. 자기들 물건을 자기들이 쓰고 자기들 민족들끼리만 일하게 해요. 남의 나라 안 써요. 우리나라 와서도 자기들까지 아지트해요. 이것을 제일 강력하게 대한민국 중국 사람이 뻗어가지 못하도록 딱 울타리를 쳐준 사람이 누구냐면 박정희 대통령이야. 중국이 다 먹어갈 때 우린 걸 못하겠는데 이걸 확 풀어버린 게 문재인이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중국, 제가 이제 나중에 뒤에 가서 하겠지만, 중국 기업들이 이 쇼핑몰 같은 거 1, 2위를 다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쇼핑몰 가운데 쿠팡 같은 거 이런 거 하는데 이 11번가가 지금 3위로 밀려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싼 물건, 옷 같은 거 입을 때도 그냥 싸니까 그냥 갖다 입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도 경제를 좀먹는다 그래서 앞으로 중국의 모든 물건들은 60%에서 100%까지 관세를 매기겠다고 하는 거예요. 중국을 경제적으로 죽이겠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보실까요?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중국 물건을 쓰게 하고, 다섯 번째가 뭐예요? 중국 공산당의 지령을 따르는 각종 시민단체를 조직하여 사회 혼란을 야기한다. 그러니까 중국, 여기 보세요. 중국의 공산당 지령을 따르는 시민단체를, 각종 시민단체를 조직해서 사회를 혼란을 야기한다 그랬는데, 지금 여러분 데모하고 뭐 하는데 가서 보니까 누가 많아요? 중국 애들. 젊은 애들이지만 다 유학생 젊은 애들이야. 어떤 사람은 가짜 경찰을 하고 있는데 막 이제는 이걸 알기 시작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알기를 시작해가지고 가서 막 말 붙여보고, 중국 깃발 나오잖아요. 시위하는데, 민노총에 거기 시위하는데 하는데 중국 깃발이 나와.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을 혼란하게 하는 게 중국.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이 지금 여러분 북한만이 아니라 이 친중 세력들에 의해서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 사회 혼란하고 막 이런 거, 이게 지금 우리가 공산당, 중국 공산당의 지령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참 안심은. 자, 여섯 번째 뭐예요? 때가 무르익으면 본격적으로 친중 반영국 운동을 일으킨다. 이게 이제 홍콩에서 일어난 거거든요. 반영국 운동. 자, 우리나라는 반일, 반미 운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친중 세력들이 미국 쫓아내고, 일본도, 그래서 뭐라 그러면 저 친일파다 이렇게 공격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제는 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 경제가 컸습니다. 일본 같은 나라도 같이 우리 함께 합시다 할 수 있을 정도로 대한민국이 커진 나라예요. 아멘, 시원찮네. 이 정도 포용하고 끌고 가야지 적대감을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냉정하게 보라는, 냉정하게.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뭐예요?
하나의 중국이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영국인을 침략자로 몰아세운다. 그래 무슨 얘기냐? 영국은 침략자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그들을 몰아내고 중국과 함께하자. 지금 쟤들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북한과 우리는 하나다. 미국을 뭐라고 불러요? 우리한테 점령군이라고. 점령군. 미 점령군을 몰아내자. 이게 다 누구의 짓이냐? 중국의 짓이라고요.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 지경까지 왔다니까? 8번째 가서 뭐라고? 8번째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결국 홍콩인들 스스로가 원해서 홍콩을 중국에 반하게끔 한다. 결국에는 국민들이 속아가지고 국민들이 야 이제는 우리도 홍콩에다 간다. 우리도 북한에다 갖다 바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그 이재명이 대한민국을 혁명하라는 거죠. 다음번에 제가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대한민국을 혁명하라. 그 책에 보면요. 뭐가 나온지 아세요? 우리나라의 모든 재벌 해체, 미군 철수, 그 다음에 연방제 통일, 이 얘기를 해요. 그가 쓴 책에서. 연방제 통일이 뭐예요? 북한에 갖다 바치자는 거야. 자, 지금 홍콩이 공산화 됐죠? 대한민국은 지금 어느 지경까지 온 것 같아요? 홍콩에 공산화되기 2년 전 앞에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넘겨서 보시면 영국과 중국 간의 홍콩 반화 협정 내용이 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50년 동안 이렇게 하자 그랬는데 중국은 그 협정을 깨고 영국이 철수하자마자 홍콩의 정계, 재계 그리고 사회 전반에 다 사람들이 침투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 침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정신 차려야 돼. 물론 제가 말하지만 조선족 가운데에서 신앙을 지키고 생활을 위해서 순수하게 온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특별히 대학생들로 유학 온 10만 명은요 중국의 지령을 다 따른 애들이에요. 왜냐하면 국가가 학비를 대주기 때문에 그들이 동원, 그러면 다 동원하는 거고 간첩활동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온 사람이 이번에 어디까지 가서 대통령이 이번에 발표했지만 그냥 딱 들어오면 국정원까지 쓱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다 열어놓은 거예요. 문재인이가. 미군 군함 드론 띄워갖고 촬영하다 걸렸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기인가 이런 것을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목사가 이런 걸 깨우쳐주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지. 그 다음에 넘겨서 보세요. 뒤늦은 시민들의 공산화 반대 시위에도 결국 적과 통일됐다. 왜 그러냐? 여러분 알다시피 이미 부정선거로 입법부에 들어간 사람들이 법을 뜯어 고쳐놨어. 무슨 법으로? 공산화법으로. 지금은 뭐까지 갖고 시위하냐면 저들을 공산화 이렇게 해가지고 반대하잖아요. 그러면 딱 체포해가지고 중국의 본토로 이들을 압류해가요. 압송하는 거. 그거 반대운동하는데도 안 맥히는. 왜? 법을 더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부정선거를 통해서 국회의원들이 가짜들이 수두룩하게 들어가 있다고요. 저들이 가 있는 동안에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우리나라 법을 몇 개 만들었느냐, 제가 한번 1월 중으로 시간이 되면 제가 한번 장신대 교수 되신 분인데 이걸 정확하게 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을 제가 모셔다가 특강을 한번 시킬게요. 근데 4,025건의 헌법을 뜯어 고쳐놨어요. 근데 국민의힘도 이게 뭔지도 몰라. 4,025건인데. 근데 그 내용을 보면 공산화로 바꿔가는 과정이에요. 이번에 여러분 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건요 진짜 신의 한 수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상고물립이 깨진 것도 알았고요, 이것 때문에 부정선거도 알게 됐는데 지금 20대, 30대, 40대가 보기 시작했어요.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밤중에 되면 20대, 30대가 한남동의 관저 앞에서 신혜식 유튜브 대표와 함께 그냥 우리가 여기를 지키겠다, 그런 젊은이들이 엄청나게 오는데 우리 전병태 집사님, 전 총장님이
거기를 가서 젊은이들을 만나보니까 이들이 이제는 대한민국을 이렇게까지 망가뜨려놨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있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 나라 살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들이 이제 어차피 저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살아오게 되면 자기들이 이제 설 자리가 없어진다 그러니까 지금 뭐 안하무인으로 지금 밀고 들어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걸 지킬 수 있는 것은 일반 우리 국민들이 하는 이 정말 국민들이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싸울 수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죠. 2019년도에 오른쪽에 홍콩 공산화가 임박하자 주민들이 2019년도에 대대적 시위를 벌였으나 아무도 홍콩을 도와주지 않았다. 세계도 다 떠나간 뒤니까 미국도 떠나가면 안 돌아오죠. 아무도 안 도와줬어요. 홍콩 반란을 반대했던 노인들을 틀딱이라며 비웃던 청년들은 후회하고 또 후회했지만 결국 소용이 없었다. 어른들이 깨우쳐 이거 해도 모르는 거예요. 야, 나는 늘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우리 교인들도 여기 참여 안 하는 거 봐요. 오늘도 내가 광고 시간에 조금 얘기했잖아. 만약에 인민군이 딱 밀고 내려오면요 제일 먼저 날 죽일 놈이 딱 거기 보이더라니까. 나는 그런데 교회를 꼭 버티고 있어. 딴 교회를 가지. 세 번째 가서 보니까 뭐가 나와요? 이미 사회에 깊숙이 침투한 중국 간첩들의 회방으로 시위대는 결국 해산하고 홍콩은 완전히 병합 적화 통일이 됐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간첩들에 의해서 다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연설할 때마다, 대통령이 연설할 때마다 반국가 세력에 대해서 한 번도 빼놓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걸 못 알아들었던 거지. 못 알아들은 거야. 그런데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알아듣기 시작한 거야 이게. 자, 하나 넘겨서 보세요. 2019년 홍콩에 인권법을 통과한 후 개인의 사유지 모두를 회수했어요. 인권법을 통과해서 이제 모든 땅을 국가가 산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국가 소유를 해버린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2019년 10월 16일 홍콩 장관 캐리 람은 5년 안에 모든 지역의 개인 사유지를 정부가 강제로 매수하겠다는 토지 정책을 발표했다. 보세요. 공산화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내가 제값 받고 팔 줄 아세요? 뺏어버리는 건데 국가가. 지금 우리나라 농지법에서도 지금 그 토지대장 바꾸면서 지금 관에서 농지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시죠? 내 농지를 내가 못 팔아요. 관이 승인을 해줘야 돼요. 내가 농지를 사고 싶어도 관에서 승인을 해줘야 내가 살 수 있어요. 모르잖아요. 이들이 거기까지 저 밑에 농사하는 그 농지까지도 바꿔놨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전에 얘기했어요. 미네라고 해서 마을공화국, 경제 생태계까지 다 장악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사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이 전교조에 의해서 우리 애들이 다 교육을 다 병들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 나라를 근현대세부터 시작해서 교육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는 거야. 그걸 지금 하겠다고 우리가 지금 후원회 10,000명을 모집하는 거야. 그거 해야 그들을 합숙시켜가면서 먹여가면서 교육을 시키고 젊은 사람들에게 의식을 시키면, 의식 전환을 시키면 이들이 또 깨울 거 아니에요. 이번에 우리 교회 애가 제 설교를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많이 들었으니까 얘가 안 거야.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데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쓰지 않고 들은 대로 쓴 거야. 썼더니 선생님이 부르더래요. 딱 과락을 지키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사상이 잘못됐어. 그러면서 다시 선생님이 설명을 하더라는 거예요. 반대로. 그러면서 내가 제대로 쓰면 점수를 안 준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나라가 이 꼴 됐어요.
그래서 이걸 깨우치기 위해서는 교육으로 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데모하고 난 뒤에 지금 우리가 이제 다시 정권을 잡아왔다 그래도요, 내가 전교조한테 고발당한 게 107건인데 전교조하고 싸우고, 지금까지도 싸우고 있는데, 전교조하고 전국교사협의회. 홍콩 국민의 절반 이상이 반대했지만 강행했어요. 절반 50%가 반대해도 안 된 거예요. 홍콩은 현재 돈 있는 사람은 전부 홍콩을 떠났고 돈 없고 힘없는 자들과 중상층만 남아서 공산정부의 억압 속에서 살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는 막 길거리에 그 창녀들이 널브러져 있고 지금 이런 모습이 된 거예요. 여러분, 남의 나라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요 위기에 와 있습니다. 중국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순간에 끝나는 거야. 그 다음에 넘겨서 보십시오. 여기 보면 당시 홍콩 학생들의 메시지를 반드시 기억하고, 홍콩 학생들이 뒤늦게 깨닫고 세계에다 메시지를 띄웠어요. 세계에다가 뭐라고 쓰냐, 세계에게 전합니다, 전합니다 하면서 CCP, 중국 공산당입니다. 당신들의 정부에 침투해서 기생하여 국민들을 살해하고 그 장기를 수확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아주 살인범이 우리나라로 들어왔어요. 사람을 죽이고 인육을 가져가고 사람의 장기를 죽여서 빼앗아 가고 이런 짓을 해요. 이거 하는 거예요. 살해하고 그 장기를 수확할 것입니다. 중국 기업들이 돈을 이용해 당신들의 눈을 멀게 하고 당신들의 정치적 신념을 흐트러뜨릴 것입니다. 돈으로다가. 근데 지금 중국이 부도나게 지금 어려워지고, 왜냐하면 트럼프가 세계 선거로 다 관여하고 있는 게 중국이에요. 그래가지고 중국을 지금 트럼프가 들어서면서 완전 중국의 경제를 옥죄기 시작했거든.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헤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중국하고 사업한다는 거 이제 끝났어요. 여기 보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아니면 다음은 당신들 차례입니다. 이게 홍콩의 청년이 보낸 편지예요. 세계를 향해서. 중국 공산당이 돈으로 다 당신들을 다 먹을 거다. 깨어 있어라. 숙주같이 너희들 다 공산화 시킬 거다. 넘겨서 우리 대한민국을 보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라. 홍콩 공산화와 동일하다. 공산화하고 동일하다. 자, 오른쪽에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얼마나 많은 중국인과 조선족들이 침투해 있는가. 한국 거주 외국인의 43%가 중국인, 조선족 포함 84만 193명. 2021년도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만 3년이 더 지났잖아요. 3년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105만으로 지금 토탈 내고 있거든요. 105만. 이 사람들이 다 하층을 다 먹은 거예요. 아까 첫 번째가 뭐였어요? 첫 번째 한번 다시 띄워봐. 첫 번째 홍콩을 공산화시키는 팔당의 첫 번째가 뭐예요? 하층민을 중국 이주민으로 채운다. 지금 대한민국이 그런 거예요. 모든 어려운 일자리, 빈자리는 다 중국인들이 들어가는. 자, 오른쪽으로 가봅시다. 오른쪽에 화해이, 마라탕, 탕후루, 양꼬치, 허거. 또 뭐 있어요? 중국의 음식. 마라탕 했어. 보세요. 중국 기업들과 식문화가 국민들을 장악하고 있다. 우리나라 애들도요. 우리 손녀딸도 밥 먹으러 가라. 나 먹고 왔어요. 뭐 먹었다? 허거. 그리고 다녀. 허거 먹었다. 마라탕 먹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거든. 그만큼
뭐 먹었다는 게 죄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중국에 대해서 경계심이 없다는 거예요. 경계심이 없고 다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가서 보면, 여기 식문화, 아까 그 식문화 그 세 번째 나오죠. 세 번째 한번 띄워봐. 세 번째, 중국 문화와 음식을 은근히 침투시킨다. 이게 홍콩에서 있었던 게 지금 대한민국 그렇죠? 이렇죠? 그렇잖아. 지금 보세요. 그 다음에 왼쪽에 보면 알리, 테무, 쉬인 등 중국 쇼핑몰이 얼마나 우리 경제를 잠식하고 있는가. 이게 어디냐면 네 번째 왜 보면 중국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국산 물건을 쓰게 만든다. 이게 이제 쿠팡 종류인데, 알리, 테무, 그리고 쉬인이라는 거는 옷 싸게 입고 그냥 버리면 된다, 이렇게 싸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으로 다 중국이 대한민국의 모든 걸 다 먹었는데, 다시 말하지만 중국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을 쓰질 않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기업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문재인이 때 우리나라 태양열 전기 그런 거 있잖아요. 다 가져오고 전부 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중국 기업들이 한국을 다 먹어버린 거예요. 한국 기업들이 크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라가 정상으로 가면요, 문재인 빨리 구속시켜야 됩니다. 완전 간첩입니다. 완전 간첩이에요. 대한민국이 말이야, 국민들이 이 의식이 약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이 위태로운 거예요. 옆에 봅시다. 첫 번째, 정치계는 친중 국회의원들로 가득 차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친중 세력들이 국회의원. 두 번째, 중국의 지배를 받는 좌파 시민단체들이,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우리나라 시민단체가 14,548개가 있다고. 15,458개 중에 좌파 시민단체가 13,000개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어저께 우리 우파제가 NGO 시민단체장을 만나고, 어저께 우리 전병태 총장님하고 같이 만나서 어저께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나라를 살려야 되느냐, 이런 것들도 같이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요 엉뚱하게 지금 여러분들 아무리 내가 돈 많아도 필요 없어. 그냥 넘어가면 끝나는 거야. 건물 다 뺏어가. 그러니까 애국할 때 빨리 내놔. 왜냐면 교육 사업을 해야 될 거 아니요. 그거 못하면 회원가입해요. 여러분들이 1인당 한 달에 10,000원씩은 할 수 있잖아. 예? 그래서 10명씩 100명씩이라도 이렇게 해서 가입을 시켜요. 이따 갈 때 여기 다 해놨어. CMS로다가 매월 10,000원씩 빠지게 이렇게 해놓는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좌파 시민권들이 매일 사회를 혼란하게 빠뜨린,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습니다. 민노총 나서는데 이제 민노총도 배가 불러서요 마음대로 안 나와요. 그런데 누가 저렇게 나서서 저렇게 극성맞게 하느냐? 이제 중국인들이야. 유학생들이고 많은 사람들이. 네 번째, 공산주의에 세뇌된 4050 운동권, 40대 50대 운동권과 2030 페미들, 그 여성들이 이런 게 많은데, 그리고 틀딱들 비웃고 하면서 우리 보고 보수골통이라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 어르신들이 이 나라 안 지키면요 끝났어요. 광화문에 운동 안 했으면 우리나라 끝났어요. 자, 결론으로 갑니다. 넘겨서 보십시다. 홍콩 시민들의 대규모 시위는 여전히 진행 중이에요. 저들이 막 뒤늦게 해보지만 안 돼, 법을 바꿔놔서. 이들의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다. 잘못 끼워진 공산화의 첫 단추 때문이다. 법이 고쳐지기, 지금 저기 더불어민주당 법 막 만듭니다. 지금요 법도 없는 걸 가지고 막 가서 헌법에 가가지고, 이번에 그 내란법, 그거는 공수처가 절대 그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영장 발부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뭐가 없냐면 내란법은 아예 조사도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이 무슨 뭐 직권남용, 원래 대통령은요 그 내란 외에는
예, 그런 거 외에는 없어요. 없어. 다른 건 수사할 수가 없어요. 국민이 투표를 해가지고 주권을 주고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게 대통령이잖아요. 엄청난 표를 가지고 있는 게 대통령인데 누가 감히 표도 못 보는 일개 공무원 짜리들이 말이야 대통령을 체포하겠다고 그러냐고. 국민들이 투표를 줘서 권리를 줬는데. 그래서 우리는 시민혁명으로 가는 거야. 국민, 이걸 뭐냐면 국민 저항권이라고 써. 대통령도 그 얘기했어요. 헌법 위에 있는 게 국민 저항권이라고요. 여기 보십시오. 2003년도에 보안법 반대 시위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보안법 다 없어지고요, 간첩 잡을 수도 없어요. 간첩인데도 못 잡아요. 2012년 애국주의 교육 반대, 애국에 대해서 하는데 반대. 지금도 우리가 애국 집회하는 걸 그렇게 반대하는 거예요. 14년에 우산 시위, 우산 노란 우산 피고서 반대했거든요. 2019년 송환법, 예? 송환법 중국으로 사람 데리고 가는 거, 이거 시위 못하게 했는데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나고 나서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넘겨서 마지막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공산화되면 모든 것이 끝이다.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 같이.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홍콩 반환의 2년 전 상황과 똑같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 국민이요, 깨어나야죠. 이 정도 됐으면 여러분 소름 돋지 않아요? 이 정도 됐으면 대한민국이 거의 중국에 넘어가기 직전이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나마 이 나라에 의식 있는 정치인 가운데 하나 나온 게 이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하나님이 내린 지도자야. 예. 이게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마지막에 살리기 위해서 이 대통령을 세워서, 아니 그냥 거기서 사바사바하고 그냥 5년 지나면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자기 대통령직을 던져가면서 말이야, 예? 딱 선언하고 비상계엄 선포하고 이 운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이 깨어나야 될 거 아니야. 이제 이 정도면요 정신 차려야 될 거 아니야. 아, 여러분의 목사가 이런 걸 하고 왜 우리 목사, 여러분 제가 정치 같은 걸 아예 아는 사람 아니요? 감리교에서 감리사도 안 하고 허다못해 내가 뭐 어디 가서 무슨 조직해서 회장 한번 해본 적이 없어. 오직 복음만 전하러 다녔던 사람이야. 나는 오직 예수밖에 모르고 한눈 안 팔고 그것만 했던 사람이 왜 우리 목사님 저 광장에 나가서 왜 저렇게 열심히 뛰고 난리를 칠까? 여러분, 생명 안 바치면 나라가, 우리 후손들이 공산화된 나라인데, 교회가 없어지는데, 공산화가 되면 교회가 어딨냐고, 목사가 어딨냐고, 교회 장로 집사 권사가 어디 있고 대학 교수가 어딨냐고요. 공산화가 되면 자유민주주의는 끝나는 건데, 빌딩 가지고 뭐 돈 많다고. 아이고, 여러분 이런 때 좀 써. 가치 있게. 유튜브로 보는 분들도 말이야, 지금 나라가 지금 죽느냐 사느냐 위기가 왔는데도 정신 못 차리고, 시간 있으면 지금 저기 한남동에도 이제는 텐트를 치고 있습니다. 보일러도 떼고, 예, 거기 밑에 스티로폼 깔고, 죽어도 우리 여기서 얼어 죽어도 여기서 얼어 죽는다. 거기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서 야, 정말 이 정도였어? 여러분, 볼수록 심각하지 않아요? 제가 이 오후에 특강할 때마다 심각하지 않습니까? 주여, 이렇게 해도 못 깨달으니 어떡하면 좋아? 이렇게 해도 못 깨달으니. 지금 이재명과요 헌법재판소에 은밀한 뒷거래가 있는 걸로 보여요. 지금 보면. 지금 왜 그러냐? 헌법재판소하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그 내란 괴수를 빼버렸잖아요. 내란 괴수라는 거를. 이게 꼼수예요, 꼼수. 아이, 그거 빠졌으니까 못했다, 안심할 때다, 이게 아니라고요.
내란죄 처리한 건 민주당의 최후의 전략이야. 이게 왜 그러냐? 여기 보세요.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2차 변론 준비 기일에서 민주당은 같이 읽어보세요. 형법상 내란죄 위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철회했다. 왜 철회했느냐? 그 조그만 글씨로, 여기 빨간 글씨 있죠? 보여요? 내란죄는 복잡한 사안이라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이 이게 내란죄라고 해서 탄핵을 했거든. 그러면 내란죄를 넣으면 국회의원들이 하나하나 가서 증인을 신청해가지고 왜 내란죄냐, 이거 다 자기들이 발표를 해야 돼. 왜 내란죄냐, 뭐 때문에 내란죄냐.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면 그 안에 이재명이가 구속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빨리 재판을 하기 위해서 빨리 재판을 하기 위해서 내란죄를 빼버린 겁니다. 의도는 뭐냐? 형법상 위반 여부를 따지지 않고 헌법 위반에 한정해서 판단을 받겠다는 거다. 헌법.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된 게 내란죄라는 걸로 탄핵됐잖아요. 한덕수 총리도 뭘로 탄핵됐어요? 내란죄로 탄핵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란죄를 빼보니까 빨리 복직해야 될 거 아니야. 대통령도 내가 왜 그러면 내란죄가 아니면 나는 어떤 죄목도 해당 안 돼. 대통령이 통치하는 기간에는 누구도 그분을 고발할 수 없어요. 재판이 없어요. 내란죄가 아니라면. 그러면 당연히 복직을 해야 정상이라고. 근데 얘들이 그냥 뒤집어 씌우고 최대한 빨리 윤 대통령을 탄핵해서 이재명 사법방. 그러니까 여러분, 이재명 하나 때문에 나라가 이 꼴이 되는 거예요. 이재명이가 완전 괴수요.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버렸으니까요. 입법부를 엉망 만들어 버리고. 근데 이것이 뭐냐면 넘겨서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하고 똑같은 거예요. 당시 권선동 법사위원장이 탄핵소추 사유 변경서 제출 후에 대통령이 탄핵 신속하게 결정됐거든요. 그때 박근혜의 법률 위반 부분을 제외했어요. 법률 위반한 걸 뺐어. 다른 것만 가지고 했는데 무슨 거냐면 아까 내가 광고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뭐라고? 파란 걸로 체크한 거? 추상적인 헌법 위반 부분만 소추했어요. 그것만 넣고 재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헌법학자한테 물어봤어. 추상적 헌법 위반이 뭡니까 도대체? 아니 헌법 위반이면 헌법 위반이지 추상적 헌법 위반이 뭡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가르쳐 주더라고.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고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다.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지지율이 4%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의 신임을 못 받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탄핵시켰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확 올려버려야 되는 거야. 그래야 저들이 까불질 못해요. 우리가 더 많이 모이고 더 많이 지지하고 그래야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 세워주는 거거든요.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박근혜 때처럼 얘들이 몰고 가는 거거든. 이 친중 세력들하고 종북 좌파들이. 근데 여러분, 이제는 한 번 속지 두 번은 안 속아요. 그때는 광화문 세력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유튜버들이 없었어요. 그때는 나도 찍소리 안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목사님들이 생명을 걸었어. 내놨어. 어차피 우리 교회 담임자도 다 데려왔겠다. 나 없어도 교회는 돌아간다 이거야. 까짓거. 다만 우리 집사람이 불쌍해서 그렇지. 속으로 시원하다고 그럴 수도 있지. 그러나 생명 걸고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어차피 뭐 인생 살 만큼 사셨잖아. 더 살아야 무슨 꼴이 좋은 게 있어. 아플 것만 남았지. 그런데 우리가 한번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죽어보자 이거야. 죽어보자. 뭘 위해서? 우리 후손들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영원한 행복의 나라를 위해서 한번 죽어보자 이거야. 죽어보자. 아멘이 점점 기어들어가는 거 봐라. 애국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넘겨서 보시면
오히려 헌재가 재판 진행을 서두르는 의도는 뭐냐? 서두르는 의도가 헌법재판소 재판부가 직접 내란죄 처리를 권유했어요. 예? 내란죄를 이거 빨리 빼라. 누가 그거 한 것 같아요? 이번에 그 최상목이가 임명했던 좌파 우리법 연구회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이런 친구들이 들어가서 이거 법을 이거 빼는 게 빨리 하는 거다. 코치했겠지. 그러니까 국회의 법사위원장인 정청래가 그걸 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시위해야 돼. 헌법재판관 8명이잖아요 8명 집 앞에 가서 시위해야 돼. 법대로 해라. 법대로. 헌법이 안 되면 우리가 자폭하고라도 같이 죽자 말이야. 의도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을 빨리 하기 위해 탄핵 사유를 줄이자는 민주당과 헌재의 은밀한 뒷골의 가능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좌파 재판관이 여기 뭐 많이 있지만 문영배, 이미숙, 정계선 이런 사람들 있죠. 결론 낼게요.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결론 낼게요. 난 또 여기 끝나고 부흥회 가야 돼. 국민의힘은 탄핵 관련 국회 재표결을 진행하라. 여러분 탄핵할 때 내란을 넣는데 그걸 뺐잖아요. 뺐잖아. 그러면 대통령 탄핵하려면 다시 해야 될 거 아니요. 법이 바뀌었는데. 아니 죄목이 달라졌잖아요. 그럼 탄핵 대상이 아닌 거야. 그 탄핵하려면 따로 해야 되죠. 법도 마음대로 바꾸는 거야. 지금 지들 멋대로 뺐다 넣었다. 한 번 탄핵은 뭐 영원한 탄핵에 이렇게 빼버리고도 이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나가서 소리치고 해. 아 저들이 법을 안 지키는데 뭐 대통령이라고 법 지켜? 정의로 나가야죠. 그러니까 대통령 안 나가면 우리 저항권으로 맞서야지 뭐. 저항권으로. 민주당의 이번 꼼수에 넘어가면 2월 윤 대통령 탄핵이 결정될 거고 4월에 조기 대선 한다고 해서 대한민국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야.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꼴 보겠어요? 그 사기꾼을?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국민의힘도 좀 정신 차리고 이제 12명 오늘 나왔다는데 이제 힘이 여기로 쏠리는 것 같으니까 이 기회주의들이 튀어나오거든. 다 나오라고. 108명 다 나오라고. 다 나와서 우리가 잘못했다. 대통령 우리가 지키겠다. 그리고 좀 죽기를 각오하고 나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법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여러분 나라가 얼마나 어려움이고 저들이 얼마나 헌법을 갖고 농간을 부리고 장난하는지 알겠죠? 알겠죠? 나라가 이 지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저는 국민을 깨우쳐줘야 제가 이런 PDF를 다 만들어서 가는 데마다 설명해주고 이해시키니까 사람들이 아 쏙쏙 들어온대. 쏙쏙 들어오면 뭐래. 또 어디 가서 밥 한 그릇 먹고 나면 또 잃어버리는 걸. 응? 그래서 우리는 행동으로 그냥 목사님 따라 가자 가서 하자. 그러면 나라 살리는 거니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자, 오늘 강의는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이제 많이 배웠죠? 지금 우리나라가 홍콩이 공산화되기 직전에 인연과 같고, 그리고 저들이 이렇게 공작 정치를 하고 있는 거 우리가 처음에는 나도 와 이제 내란 수계라는 걸 빼버렸어? 아 그러면 이겼네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꼼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꼼수가. 우리는 바르게 봐야 돼요. 아까 그림 봤을 때 그 그림 좀 띄워봐. 그림 좀 띄워봐. 그 오리로 보여요? 토끼로 보여요? 어? 근데 어떤 사람은 저 오리인데 왜 토끼로 보인다고 그러지? 그리고 뭐 안 보이는 분들이 있더라고. 이거 이렇게 보면 여러분이 보실 때 그 왼쪽으로 보면 오리야. 그쵸? 오른쪽으로 보면 거기 그 입이 토끼 귀로 생각해봐. 귀로. 그럼 뭐로 보여? 토끼.
오리가 맞아, 토끼가 맞아. 아까 박태모 목사님이 하는데 옆에 보니까 우리 애들도 오리인데 그래서 야야 저 입을 귀로 봐, 귀로. 그래 봤더니 우와 토끼다 이리더라. 그래서 이게 오리 토끼라며. 토끼 오리. 나도 오늘 박태모 목사님한테 배웠어요. 하여튼 여러분들도 우리가 오른쪽으로 오면 토끼야, 산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냐, 깡충깡충 뛰면서 어디 가느냐. 우리는 대한민국 살리러 간다. 에? 우파는 이겨.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자, 이제 오늘 강의를 마치고 여러분 각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배우셨죠? 잘 배우셨죠? 시간 있을 때 우리 내일이 이제 대통령 그 체포영장이 내일까지야. 내일까지 6일까지. 이제 그거 지나면 체포영장 못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치열하게 내일까지 싸워야 되는데 지금 텐트 치고 밑에 스티로폴 깔고 하는 이유가 그쪽에 그 민노총 애들도 텐트 치고 있대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맞짱 떠서 싸우기 위해서 지금 하고